자, 다음 9번입니다. 제가 아까 총편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다항함수가 나왔고요. 0분의 0 극한이고 심지어 그게 그냥 0분의 0도 아닌 것이 0으로 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극한은 그냥 뭘로 보시는 게 맞냐면 최저차항 계수 비교예요. 제가 이거를 또 설명을 해야 되는가 싶은데 사실 이거 그냥 설명 못 하겠어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저도 저희 반 학생들한테 이미 설명을 다 했어요. AM반 친구들한테는. 물론 저희 반 학생들 중에 아직 수투를 저한테 수강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설명을 할까요? 예를 들어 이게 0으로 가는데요. 2x의 제곱 빼기 4x 그 다음에 3x의 제곱 플러스 5x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 이게 0으로 가는 극한에서는요. 다항함수분의 다항함수면 최저차항 계수 가장 차수가 낮은 것들의 계수 비교하시면 정답이에요. 실제로 얘는 x로 빼내고 쭉 묶어내면 x 약분되고 x 있는 건 죄다 0으로 가기 때문에 얘만 남아요. 그래서 0분의 0 극한에서 다항함수의 상태는 최저차항 계수 비교다. 전부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얘가 0으로 갈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일단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분모가 0 같으니까 분자도 0이 돼야겠죠. 따라서 일단 f의 0이 4라는 사실, f의 0, 상수항이 4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f의 0이 4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얘가 0,f0, 이 f0이 4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y는 fx 위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이 y는 ax 플러스 b인 거니까 이 점에서의 점이 어디 위에 있어야 돼요? 이 직선 위에도 있어줘야 돼요. 즉 여기도 0을 넣으면 4가 돼야 되거든요. 그냥 b는 4예요. 그쵸? 어쨌든 이 점에서의 접선인 거니까 이 점을 얘도 통과할 거 아니에요. 즉 b가 4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되는 거냐면 a만 구하면 되는 건데 a는 뭐냐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 거니까 프라임의 0이에요. 프라임의 0만 구하면 되는 건데 이 프라임의 0은 다항함수에서 뭐죠? 바로 1차항의 계수예요. 그쵸? 1차항의 계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보고 지금 1차항 계수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겠냐고요. 여기서 이 fx에 1차항의 계수를 px라 할게요. 그리고 어차피 상수항은 4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fx라고 하는 거는 몰라 앞에는 2차 3차 뭔지 몰라 몇 차인지는 알 수 없으나 1차항의 계수가 p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항은 4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3이라고 하는 건 위에는 일단 p가 되는 거고요. 밑에를 보세요. 프라임의 x죠. 자, 프라임의 x에서의 상수항은 p예요. 그렇죠? p죠. 왜냐하면 1차분의 1차를 비교할 거니까 여기 앞에 x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보셔야 돼요? 상수항을 보셔야 돼요. 상수항을 보셔야 되는 건데 이때 상수항이 p-1이잖아요. p-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지금 뭐라는 얘기예요? 3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쉽죠. p는 얼마냐면 2분의 3입니다. 따라서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프라임의 0, 바로 a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냥 얘가 2분의 3이었던 거예요. 정답은 얼마?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지의 해설도 물론 있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실전 개념에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0분의 0 극한에서는 최저차항 계수 비교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다음 1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A, B, B, C 같다 그랬고요. 2등변이네요. 얘가 지금 3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 입장에서 각이 쭉 주어졌고요. ACD의 외접원이 ABC의 외심 O를 지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ABC 요거죠. 요렇게 연결했을 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외심이 O가 된다. 외심이 O가 된다. 근데 그 O를 누가 지난다? 이쪽에 있는 O가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약간 미적분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자꾸 이거 보면은 덧셈 정리인가 자꾸 그런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아는 게 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3분의 2 루트 2다 라 그랬고요. 이때 뭘 구하라 그러냐면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니까 결국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파이 R의 제곱을 구하라가 되는 거죠. 자, 일단 뭐 바로 풀어볼게요. 일단 이 선을 그어주셔야 돼요. 이 선을 그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었을 때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는 거냐면은 여기 있는 이 각은 어쨌든 얘 2배 한 거잖아요. 중심각이고 원주각인 거니까. 그쵸? 중심각이고 원주각이니까 2배 알파가 되셔야 돼요. 근데 얘가 지금 나름대로 뭐가 되는 거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죠. 따라서 원에 내접한 사각형이기 때문에 마주보는 각의 합이 파이 180도가 되셔야 돼요. 2알파 더하기 베타가 파이가 되십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얘는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그쵸? 알파 플러스 베타. 여기 얘가 알파 더하기 알파니까 얘 둘이는 넘어가면 파이 빼기 알파예요. 따라서 여기 있는 사인의 파이 빼기 알파를 각변환 처리해 주시면 사인 알파는 3분의 2 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사인 알파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는 나보고 지금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든 여기 있는 AB의 길이를 구해야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인 법칙으로. 그쵸? 따라서 나보고 지금 AC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으니 이제 무슨 차례예요? 코사인 법칙 쓸 차례죠. 그럼 AC의 제곱은 3의 제곱, 3의 제곱, 3의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 곱하기 3에 뭐 해주시면 돼요? 코사인 알파 구하시면 돼요. 코사인 알파는 얼마냐면 3분의 1이에요. 그쵸? 3, 1, 2루트 2잖아요. 얘가 훨씬 더 긴데 이렇게 됐네요. 어쨌든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요렇게요. 따라서 AC의 길이를 구해보시면 얘가 12가 나오기 때문에 얘가 지금 2루트 3이에요. 여기는 얘가 2루트 3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되셨죠? 되셨죠? 따라서 그냥 바로 그냥 처리해 버릴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인 법칙을 쓰면요. 사인 알파 분의 사인 알파 얼마? 3분의 2 루트 2 요거 분의 마주 보는 변의 길이 2 루트 3 요렇게 2 루트 3 얘가 2R 요렇게 하시면 되죠. 따라서 R을 구하면요. 2 루트 2분의 3 루트 3 이렇게 돼요. 약분 처리하고도 계산하시면 저렇게 돼요. 따라서 파이 R 제곱을 구하는 거죠. 우리 넓이 구하는 거니까 파이 R 제곱을 구해요. 파이 곱하기 요거의 제곱이죠. 8분의 27 이렇게 처리하시면 정답입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네요. 결국은 이제 이 선을 그어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선 그어주시고 중심각이고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도다.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11번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총평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굉장히 문항 자체가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정도 등차 수열 정도는 유효를 몰고서 전까지는 마음껏 풀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물론 아직까지 저는 수열 파트에 대한 개념을 잘 쌓지 못했어야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직은 그냥 뭐 이런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상태로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가 돼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냥 해설을 할게요. 아셨죠? 보세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등차 수열, 뭔가 이게 굉장히 여러 개인가 봐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A1의 값이 될 수 있는 모든 수의 합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은요. 얘네들의 합이 8이 될 텐데 얘가 지금 양인지 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곱해서 0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0이거나 혹은 얘가 0인 거니까 이게 0이다라고 본다면은 얘는 얼마가 되셔야 돼요? 바로 24가 돼주면 되겠죠. 이게 24가 되거나 혹은 얘 합이 마이너스 24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냐면은 A5가 양일 때 음일 때를 나누어서 할 건데요.
어쨌든 1항부터 8항까지의 합이 24가 되거나 마이너스 24가 돼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A5가 양수일 때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0보다 크거나까지 할게요. 그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은 절대값은 그냥 나오기 때문에 A의 3 더하기 A의 5가 8 이렇게 돼요. 일단 이렇게만 대주면 센터 등차 중앙은 그냥 4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1항부터 8항까지 합을 구해야 되잖아요. A1부터 어디까지의 합? 8항까지의 합을 구하셔야 되는 건데 잘 보시면요. 이것도 약간 실전 개념이긴 한데 A1부터 A7까지의 합은요. 네, 바로 4, 7, 28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설명을 다 해줘야 되나? 여기 있는 A1과 A7의 센터 포인트, 가장 중심에 있는 게 A의 포거든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센터를 개수만큼이잖아요. 2분의 n의 초항 플러스 끝항이라고 하는 얘가 여기 센터죠. 2분의 초항 플러스 끝항. 그러니까 센터를 개수만큼 곱하는 거기 때문에 A의 포가 센터고요. 총 몇 개 있다? 7개 있어요. 그러니까 4, 7, 28이라고요. 얘가 지금. 그쵸? 따라서 얘가 지금 합이 24가 되거나 마이너스 24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A의 8이 올 수 있는 상태는 마이너스 4가 되거나 혹은 얘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마이너스 52가 돼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간에 A5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 하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바로 답을 쓰시면 안 되고요. 케이스를 나눠서 접근을 해봐야 돼요. A8이 마이너스 4다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A4가 4잖아요. A4가 4니까 4칸 갔는데 암산되세요? 4칸 갔으니까 4D죠. 4D인데 얘가 얼마 갔어요? 마이너스 8 갔어요. 그럼 얘는 공차 D가 마이너스 2란 얘기예요. 되셨죠? 그러면 이때 공차는 얼마냐? 공차 D가 역시나 4칸 갔으니까 4D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56이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14가 돼요. 이렇게. 그러면 공차 D가 마이너스 2가 되어지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A1은 얼마가 돼요? A1은 원래 A4가 4였는데 3칸 내려와야 되죠. 3칸 내려온다라는 말은 반대로 얘가 마이너스니까 3칸 플러스 시켜주는 거죠. 6을 더해주는 거죠. 얘 10입니다. 뭐 계산 일일이 다 하시던가요. 어쨌든 간에. 그럼 얘는 A1은 얼마가 돼요? 3칸을 더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3 곱하면 42를 더하는 거죠. 그럼 42를 더해주면은 46이 되나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다 답이 되느냐라는 건데요. 일단 확인을 해보죠. A4가 4인 마당에 D가 마이너스 2면 이때는 A5가 얼마로 되는 거냐면 얘가 2가 돼요. 이때는 A5가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양수 조건을 만족시켜요. 그럼 얘 답이 되는 거죠. 이건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를 한번 보죠. 이 경우를 보면은 D가 현재 마이너스 14잖아요. 그러니까 A5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4에서 14를 빼버리면은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음수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답은 뭐냐면 A1이 10이다라는 거 한 개 나왔어요. 되셨죠?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A5가 음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A5가 음이다라고 하면은 A의 3, 여기 있는 이 절대값은 나올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테니까 마이너스 A의 5가 되실 거고 얘가 8이다라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2D죠. 맞아요? 마이너스 2D가 8이란 얘기예요. 따라서 공차 D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4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1항부터 8항까지의 합이 24나 마이너스 24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공차를 이미 알잖아요. 우리가 이 합을 통해서 공차를 아는 거랑 공차를 이미 아는 건 달라요. 왜냐면 공차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바로 합공식 가볼게요. 자, 갑니다. 2분의 n 8개죠. n에 2a1 플러스 n-1의 d. 자, n-1은 7이고요. 거기에 공차 d는 마이너스 4예요. 요렇게 처리해버리면 바로 얘가 24다 혹은 마이너스 24다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바로 답이 나오죠. 그쵸? 자, 그러면 첫 번째 정답은 제가 10이라고 치고 여기는 싹 지워버릴게요. 자, 그럼 다시 보세요. 여긴 얘가 2 약분됐죠? 4 약분됐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 정리합니다. 정리하면 8a1 되시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8이죠. 마이너스 28에다가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12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24가 되거나 마이너스 24다라고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8a1은 요거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136 이렇게 되죠. 또는 8a1은 뭐가 돼요? 요거 넘어가 버리면 얘가 88 되나요? 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a1이라고 하는 거는 요 계산해 주면 얼마냐면은 17이 되거나요. 또는 a의 1이 11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a의 1이 17이다. 그러면 이때는 a의 5라고 하는 거는 a1 17에서 4d인데 d가 현재 마이너스 4죠. 이렇게 처리하면 얘가 양수가 돼요. 그러니까 a5가 양수가 돼버린다고요. 근데 처음에 a의 5는 음수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되는 거죠. 11에서 16을 빼주면 음수 되는 거 맞잖아요. 이렇게. 정답은 11이랑 10을 더해서 정답은 21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냥 차분하게 케이스 나눠주시고 그냥 스무스하게 푸시면 되는 건데 아직까지 이 능력이 여러분이 제가 볼 때 대부분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최상위권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가야 될 길이 멀구나 이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2번으로 오셨습니다. 다항함수 fx라고 줬고요. 그것의 두 부정적분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요? 라지 f를 미분해도 스몰 f고요. 라지 g를 미분해도 스몰 f란 얘기죠.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에 성립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있는 이 라지 f랑 라지 g는 무슨 차이나요? 상수 차이나요. 상수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2배에서 뺐는데 뭐가 없어요? 상수항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게 빨리빨리 문제를 읽어 나가면서 보여야 돼요. 상수항이 사라졌다. 상수항이 없구나라고 하는 걸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그러면 얘를 한번 미분해 봐요. 얘를 한번 미분해 보면은요. 2배의 스몰 f가 되죠. 라지 f 미분하면 스몰 f죠. 라지 g도 미분하면 스몰 f라 그랬어요. 됐죠?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되신다? 6배의 x의 제곱 2a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fx는 뭐가 돼요? fx는 6x의 제곱 2a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되셨어요? 네. 따라서 우리가 세팅을 할 때 어떻게 세팅하시면 되는 거냐면 라지 f의 x는 그냥 얘를 적분하시면 되죠. 적분하시면 뭐 나와요? 요거 나와요. 요거 나와요. 그러니까 2x의 세제곱 a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되고 뒤에 상수항이 붙을 거고요. 그래서 라지 g의 x라고 하는 것도요.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뒤에 상수항이 붙을 거예요. 근데 앞에 2배 해가지고 뺐는데 상수항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그 말은 요게 그냥 만약에 알파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2알파라고 둘 수 있겠네요. 그래야 여기다가 2배를 해서 빼면은 상수항이 사라지겠죠. 되셨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보시면은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역시나 또 항등식입니다. 내가 무엇이든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 다음이 성립한다라 그랬어요. 자, 근데 보시면은 f의 제로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미 알고 있죠? f0는 상수항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랬을 때에 어차피 우리는 요 t 대신에 마음껏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뭘 넣어주면 제일 편한가요? 첫 번째는 t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어주는 게 제일 깔끔하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라지 f에서 라지 g를 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에 다 사라지고 마이너스 알파 하나 남고 dx예요. 이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알파에 x 적분하시고 놓고 빼면 그냥 마이너스 알파죠. 얘 마이너스 1이죠. 알파는 얼마다? 네, 1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겠네요. 요게 이제 1이고 요게 이제 2가 될 거예요. 되셨죠? 다음 이제 우리 뭐 할 수 있느냐? 또 뭔가를 집어넣을 수 있죠. 어차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빨리 이 a를 구해야 뭐 답을 구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뭘 집어넣자? 이번에는 뭐 만만한 게 0이죠. 뭐 0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0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라지 f dx잖아요. 즉 여기는 얘를 적분하시면 돼요. 2x의 세제곱 ax의 제곱 빼기 x 빼기 1 요거 적분을 하셔서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푸시면 돼요. 이 계산은 여러분이 충분히 아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면요. 네, a가 마이너스 6 나올 거예요. 계산은 뭐 여러분이 하세요. 계산하시면 a는 마이너스 6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네, 요 a도 나왔고 다 답이 되는 거죠. 네. 지금 뭐 구하라 그랬죠? 라지 g의 1을 구하라 그랬죠. 여기다 이제 1을 넣으시면 정답이겠네요. 네, 라지 g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1을 넣으세요. 2 마이너스 6 빼기 1 더하기 2 이렇게 되나요? 네. 계산하시면은 마이너스 3 정답입니다. 정답은 네, 4번이 정답이에요. 네, 확인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13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문제 풀면서 약간 답답함을 느끼셨겠죠? 특히나 이제 확률통계 친구들은 정말 답답함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면 밑에 그림이라도 좀 있으면 좋을 텐데 네, 그림이 없다 보니까 좀 그렇거든요. 같이 한번 천천히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 a가 2분의 3보다 큰 실수 a와 양수 b 왜 갑자기 그냥 양수? 어차피 얘도 그냥 양수잖아요. 얘도 양수인데 얘는 또 왜 이런 양수를 줬을까요? 그럼 혹시 이런 생각할 수 있나요? 양수는 양수인데 2분의 3을 넘지 못하거나 같을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2분의 3보다 큰 두 양수 A, B에 대하여 라고 해도 되거든요. 근데 굳이 얘는 요렇게 얘는 그냥 또 양수 이렇게 준 이유가 혹시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어요. 물론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다시피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아니에요. 아닌데 일단 문제를 풀면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게 바로 문제를 읽는 태도라는 거죠. 근데 닫힌 구간 0에서 2a 사이에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있대요. 얘는 주기가 얼마죠? 얘는 주기가 얼마냐면은 해보시면 근데 얘는 주기가 지금 4a죠. 4a이고요. 얘는 절반이 되어지는 거니까 얘는 주기가 2a일 거예요. 그쵸? 2a인데 어쨌든 얘가 지금 평행이동이 된 상태예요. 원래 있던 b의 코사인 a분의 파이를 x 대신에 x 빼기 2를 집어넣었으니까 약간 평행이동이 된 상태라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림을 일단 그려야 될 것 같은데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그림을 일단 잘 그려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일단 얘부터 보시면은 어쨌든 얘는 최대가 1, 최소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기가 이제 네, 4a가 되는 겁니다. 주기 4a인데 어디까지만 그리면 돼요? 2a까지만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반쪽만 그리면 되는 상태잖아요. 그럼 반쪽만 그릴게요. 과연 얘가 이제 더 벗어날 수 있는가? 한 바퀴를 온전히 그려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데 좀 더 문제를 읽어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b와 gx가 만나는 두 점. gx가 내려올 텐데 만나는 점에서 a, b고 위에 한 점 잡았으니까 네, fx를 풀세트를 다 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요령이죠. 아, 한 바퀴를 꽉 채워 그릴 필요는 없다. 반 바퀴만 그려도 된다. 그럼 여기를 제가 2a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리고 어쨌든 얘는 최대가 1이고 얘는 최소가 b가 될 테니까 그림을 좀 제대로 그리려면 한 이쯤을 그냥 1로 잡아서 센터 잡고 그냥 요런 느낌으로 f를 잡아야겠는데요. 네,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이 이제 fx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gx를 그릴 건데 뭔가 원래 우리가 알던 그 코사인에서요 x가 1만큼 평행 이동한 상태예요. 따라서 x는 1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1이라고 본다면은 원래 코사인이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1만큼 움직였으니까 한 이쯤, 자 여기가 이제 b라고 할게요. 여기 b라고 하면은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죠. 그쵸,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건데 문제는 얘는 주기가 2a예요. 주기가 2a인 거니까 얘가 1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얘도 1만큼 평행이동한 한 이쯤에서 마무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 즉 그림을 그리면은 요렇게 되고 여기에 센터, 여기에서의 센터 대충 그냥 선을 그어 버릴게요. 대충 여기서의 센터 잡아주시고요. 대충 센터 잡으세요. 잡으시고 여기까지 이제 그냥 한 바퀴 치고 올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대충 여기가 이제 b라고 잡았으면 마이너스 b는 한 이쯤 있겠죠. 마이너스 b는 한 이쯤 있어요. 여기가 마이너스 b예요. 그러니까 여기 찍고 그냥 올라가면 되거든요. 자, 그냥 요렇게 찍고 요렇게 올라가면 돼요. 요렇게. 여기가 이제 2a 플러스 1인 거니까 정확히 얘가 한 주기 턴이 이제 2a가 된 거죠. 이렇게 그림을 이제 그리시면 돼요. 그리시면 되고 이게 이제 gx가 되는 상태인데 뭘 그려라 그랬냐면 마이너스 2분의 b라 그랬어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b는 어디겠어요? 이게 마이너스 b니까 여기에 중간 지점 요렇게 그려주시면 얘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되겠죠. 되셨어요? 그럼 이때 만나는 점각각 AB라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B가 되는 그런 상태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림이 망했어요. 왜 망했냐면은 정삼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지죠. 네, 혼자 풀 땐 되는데 막상 칠판에 그리니까 안 되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fx 위의 점 C에 대하여 그러니까 어딘가 C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C가 있는 건데 당연히 그러면 그 C는 어디 있어야겠어요? 요 라인 위에 탁 여기 있어야겠죠. 요 센터. 어차피 지금 보면은 ABC가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 길이가 1이고 이 길이가 1이고 얘가 2가 되는 상태고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센터, 이 센터 라인이 만나는 이 점이 이제 바로 C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되셔야 되고 이게 이제 놀랍게도 이제 2가 돼야 되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지금 또.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정삼각형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뭐 여러분이 시험 보면서 어떻게 예쁘게 다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요? 못 그리는 거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얘가 1대 루트 3대 2다 쓰시면 되는 거죠. 여기는 요 길이가 네, 루트 3이다 라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죠. 일단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만나는 점을 찾아줘야겠는데요. 그쵸? 만나는 점 찾겠습니다. 그럼 이제 연립을 이제 하셔야 되는 거니까 바로 여기 있는 b 코사인 네, a분의 파이의 x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2분의 b다. 얘를 풀어버릴게요. 풀어버리면 이제 b가 약분될 거고요. 그럼 얘가 언제 마이너스 2분의 1이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코사인이 언제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코사인 뭐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러면 이 y는 뭐가 돼요? 원래 코사인이 2분의 1 되는 지점이 3분의 파이인데 이것도 지금 또 설명을 또 드리기가 쉽지가 않아. 어쨌든 저희 반 학생들은 좀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 반 학생들은 어쨌든 뭐 생각함수 하니까 좀 있으면 네 기다려 주세요. 그래서 코사인 y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니까 코사인이 언제 2분의 1이냐면 3분의 파이일 때 2분의 1이 돼요. 근데 코사인이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코사인이 언제 음수냐면은 2, 4분면일 때 음이고요. 3, 4분면일 때 음이에요. 따라서 3분의 2파이가 되거나 3분의 4파이가 되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얘가 바로 3분의 2파이가 되거나 3분의 4파이가 되면 돼요. 요렇게 a분의 파이가 네, 요게 이거나 이거 되면 돼요. 그럼 이제 x를 이제 구해 보잖아요. x를 구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가 3분의 2a 더하기 1.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요. 네, 3분의 4a 더하기 1 이렇게 되세요. 이렇게 좌표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이 좌표 나오고요. 여기는 이 좌표 나와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면 되는 거냐면 어쨌든 이 길이가 2라 그랬잖아요. 그럼 충분히 구할 수 있죠. 왜냐면 여기서 얘를 빼보세요. 빼보시면 3분의 2의 2거든요. 얘가 길이가 얼마다? 2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a는 얼마다? 바로 3이다라는 사실을 네, 확인하실 수 있겠죠. 아, a가 3이다. 됐나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할 차례냐면 그럼 여기 센터,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어쨌든 여기가 지금 1이잖아요. 1이고 a가 3이고 요 한 주기 턴이 2a인 거니까 여기 한 주기 턴이 얼마란 얘기요? 6이라는 얘기죠. 얘가 6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주기 턴이 이제 6이 됐어요.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바로 7이에요. 7. 여기가 1이고요. 그러면 1과 7의 센터 포인트 어디예요? 4죠. 4. 여기가 4예요. 4. 그럼 4를 집어넣었을 때 이 함수값 여기는 어딜까요? 4, f에다가 4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미 우리는 a 값도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쵸? 따라서 a가 지금 3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fx라고 하는 거는 sin 6분의 파이 x예요. 그쵸? sin 6분의 파이 x인데 여기에 지금 4를 넣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4를 넣으세요. 4를 넣으시면은 3분의 2파이가 되죠. 사인은 합해서 파이일 때 같아지는 거니까 3분의 2파이의 사인은 사인 3분의 파이랑 같고요.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죠. 따라서 얘가 뭐가 되냐면 2분의 루트 3이 돼요.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여기서 말하는 이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요 길이에요. 요 길이. 보이세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x축이잖아요. 여기가 x축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2분의 루트 3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요 길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루트 3이 되기 위해서는 나머지 여기 있는 이 길이도 뭐가 되면 돼요? 이 길이도 2분의 루트 3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요 길이가 현재 얼마예요? 요 좌표가 지금 y는 마이너스 2분의 b고 b가 양수라 그랬기 때문에 요 길이는 그냥 2분의 b예요. 그래서 전체가 이제 루트 3이 돼야 되는 건데 요 보라색이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요 파란색 부분이 2분의 루트 3이 돼야 돼요. 그래서 2분의 루트 3이 2분의 b다라고 처리해 버리면 되겠죠. 그럼 b는 얼마다? 네, b는 루트 3이 돼요. 네, 끝났죠. 따라서 a 곱하기 b를 구하라. 3 루트 3 정답. 5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그림만 딱 그려줘도 아마 쉽게 풀 수 있는 건데 이제 이 그림 그리다가 시간 다 보냈을걸요. 네, 그림을 빨리빨리 탁 그리는 것도 여러분 연습입니다. 네,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14번입니다. 제가 앞서 총평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문항이 좋아요. 좋고 충분히 여러분이 4차 함수에 대한 이해가 얼마큼 있느냐, 문제 해석력이 얼마큼 되느냐를 물어보는 문항인 건 맞아요. 좀 집합적인 요소들이 들어있고 문항을 좀 길게 쓰다 보니까 좀 충분히 어렵게 느낄 법한데요. 제가 천천히 하나씩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최고차 함수가 1이고요. 프라임에 0을 줬어요.
왜 줬을까요? 프라임의 0은 일단 1차항의 계수예요. 네, 1차항 계수를 줬습니다. 그런 4차 함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에 다음의 함수를 줬어요. 일단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우리가 보통 왜, 제가 아무거나 예를 들어 볼게요.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나보고 지금 fx 빼기 f의 1을 그리래요. 나보고 이거 그리래요. 이걸 그리래요. 그 말은 내가 1일 때의 함수값 f1을 그냥 새로운 x축으로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그냥 뭐가 되냐면 이 그래프가 돼요. 실제로 여기 1 넣으면 0이잖아요. 네, 요렇게. 그래서 1일 때의 함수값을 새로운 x축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봐드릴까요? 자, fx 있어요. fx 있고 여기 이제 1 넣었어요. 1 넣었을 때 여기는 얘가 이제 f의 1인 거죠. 그랬을 때에 fx에서 어떤 x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떻게 있다고 쳐봐요. 근데 이제 얘가 f의 1을 빼준다라는 말은 얘를 f만큼 내린다는 거예요. 내린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x축을 이 f의 1만큼 위로 올린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던 이 x축이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f만큼 내린다라는 말은 반대로 x축을 이만큼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을 집어넣었을 때 그 함수값을 새로운 x축으로 가져주시면 이 그래프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 1이라고 해봐요. 이렇게. 자, 1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1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그냥 이대로 요 그림을 그려주라는 얘기고요. 요 그림 그려주라는 거고요. 1보다 왼쪽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정확히 여기에다 뭘 붙였어요? 음수를 붙였죠. 음수 붙였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기는 이 그래프에 음수 붙였으니까 요렇게 접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그래프가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gx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해를 하세요. 일단 gx의 그리는 방법은 뭐냐면은 어떤 집어넣어서 새로운 x축 만들어내고 오른쪽은 그냥 그대로 따라가시고 왼쪽은 그냥 접어버리면 된다라는 그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gx를 그리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일단은 돼요. 이거는 우리가 뭐 제 커리큘럼 기준으로 보면은 킬러 종목 같은 거 하면 많이 하는 덧칠 시리즈가 되세요. 덧칠 시리즈 우리가 많이 할 겁니다. 네. 자, 그리고요. 두 집합을 소개를 했어요. 첫 번째는 f가 분명히 4차 함수인데요. 4차인데 얘가 뭐라고 했냐면 a에서 극값을 가진다. 4차는 극값을 3개 가지거나 1개 가지죠.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알잖아요. 근데 이제 gx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한 t를 모아라 그랬는데, 그럼 내가 지금 gx를 한번 미분을 해볼게요. 그럼 g를 미분을 하시면은 위에는 미분하면 어차피 ft는 상수니까 0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f 프라임 x 되겠죠. 얘는 x가 t보다 작다. 요렇게. 이쪽은 미분하면 프라임 x가 되겠죠. 뒤엔 또 0인 거니까. 근데 미분하면 같거나 떨어지죠. x는 t보다 크다. 요렇게. 그러면 t에서 미분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건 이쪽에 리미트 보내고 이쪽에 리미트 보내서 갖다 처리해 주시면 되죠. 물론 사실 이게 불법 시술이긴 해요. 불법 시술인데 네, 도함수의 연속으로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그 도함수에서의 양쪽 극한이 존재하고 같아지면은 네, 존재하는 거니까 그렇게 처리를 할게요. 어쨌든 이거는 또 설명하려면 또 길어요. 왜냐면 이것도 사실 제가 빌드업 강의 때 왜 이거를 미분해서 집어 넣어도 되는지를 설명하거든요. 안 되는 예는 뭐가 있느냐 막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문제풀이 중인 거니까 생략을 하고 그냥 넣겠습니다. 넣겠습니다. 따라서 f'의 t가 프라임이 t랑 같아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뭘 찾아주시면 되는 거냐면 프라임이 0 되는지 좀 찾아주시면 돼요. 프라임이 0 되는지 좀 찾는 거라고요. 누구의? F의.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있는 이 집합 B라고 하는 건 뭘 찾는 거였냐면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을 찾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위에 있는 A는 뭐냐면
극값을 갖는 x를 모아라. 밑에 있는 b는 뭐냐면 프라임이 0 되는 그 지점을 모아라 라고 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4차 함수를 그냥 가지고 놀 줄 알아야 돼요. 정말 많은 4차 함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 프라임이 0 되는 지점과 극값이 일치하는 곳은 언제일까요? 극값이 3개겠죠. 극값이 3개면은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이 곧 극값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극값이 1개인 것 중에 이렇게 생겨먹은 거 있죠. 얘는 프라임이 0 되는 지점이지만 극값은 아니죠. 하지만 얘는 극값이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좀 조심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A와 B가 완전히 일치할 거냐, 완전히 일치를 할 거냐. 다른 경우는 이런 경우밖에 없어요. 얘는 집합 B에 속하지만 집합 A에 속하지를 않아요. 그런 느낌으로. 되셨어요? 따라서 상식적으로 보면 이 A의 원소들은 B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 집합이다 정도는 여러분이 꿰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보시면은 집합 A의 모든 원수의 합을 S의 A, 집합 B의 모든 원수의 B를 SB라 할 때 그들의 합이 0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첫 번째 케이스 1 한번 생각을 해보죠. F가 극값이 3개예요. 자, F가 극값이 3개입니다. 극값이 3개인데 그러면 이 경우는 S의 A와 SB가 분명히 같죠?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때에 합해서 0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요렇게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대주면 돼요. 어쨌든 여기 있는 요거 얘네들의 합이 다 뭐가 되면 돼요? 0이 돼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얘네들의 합이 다 0이 돼주면 돼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약간 뭐가 스쳐 지나가요? 혹시 우함수인가? 여기 0이고 풀마로 있으면 딱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절대 될 수가 없죠. 왜 그래요? 우함수가 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1차항의 개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1차항 개수 줬잖아요. 위에서 문제 보시면은 1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2라고 줬잖아요. 그러니까 1차항의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함수는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되셨죠? 다음 두 번째. 그럼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은 F가 만약에 극값이 1개다라고 보세요. 극값이 1개인 상황 중에 뭔가 프라임이 0 되는 지점도 있고 극값도 있는 거. 요런 그래프밖에 없죠. 요런 게 뭔가 있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요런 그래프 하나 그릴 거고요. 이런 그래프 하나 그릴게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뭐는 그리고 싶지 않냐면은 이런 그래프는 그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 그려버리잖아요. 그려버리면은 이 자체가 유일한 극값이면서 미분 가능한 지점이에요. 왜냐면 여기는 0 되는 지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얘가 SA가 곧 SB가 되는 건데, 그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합해서 0이다 라고 했으니 이 자체가 0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자체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좀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서 할 수 있으면 쓰는 거고, 웬만하면 이 경우는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얘는 배제를 할게요. 근데 생각은 할게요.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럴 수는 있으나 일단은 배제를 할게요. 극값은 1개일 때는 이 경우 빼고요. 그냥 이런 경우만 일단은 심플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0 되는 지점이 있을 거고요. 여기도 0 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0 되는 지점이 있을 거고요. 여기도 0 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될 거냐면은 여기가 만약에 A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A라고 해보세요. 여기 A라고 하면은 여기는 어디가 돼야 되게요? 힌트는 여기 있어요. SA와 SB가 0이다. 생각해 보세요. 이 경우에 S의 A는요. S의 A는 그냥 A예요. 극값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를 내가 만약에 B라고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SB는 미분이 가능한 지점인 거니까 A 플러스 B예요. 근데 얘네들이 합해서 0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B는 뭐가 돼야겠어요? 마이너스 2A가 되셔야 돼요. 아, 여기가 마이너스 2A구나 라는 거죠. 즉 여기가 만약에 A라고 한다면 여기는 마이너스 2A가 되어주셔야 돼요. 뭐 지금 우리가 이거를 쓸지 말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렇게 해주시면 얘가 3대 1이다 라고 하는 거 맞아요? 네, 3대 1이다를 쓸지 말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어쨌든 얘가 지금 딱 정확히 요 길이가 3A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딱 정확히 뭐가 되겠어요? A가 되고 그럼 여기가 또 2A가 되겠네요. 요런 걸 내가 쓸지 말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문제를 읽다가 그냥 하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2A의 어떤 그런 느낌이 분명히 또 있을 거란 말이죠. 분명히. 잠시 뒤에 일단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 뭐 굳이 하나 더 그리자면 뭐 이런 게 있겠죠? 네, 이런 게 있을 텐데 이때는 뭐라고요? 0이 되는 게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유일한 얘가 뭐가 돼야 돼요? 네, 0이 되셔야 돼요. 네. 근데 이건 거의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돼버리면요. F가 0에서 접해야 돼요. 그래서 제곱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쵸? 제곱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뭐가 안 나오냐면 1차항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얘는 1차항이 불가합니다. 지금 문제를 보시면 프라임의 0이 마이너스 2라고 있기 때문에 1차항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런 그래프는 나올 수가 없다. 되셨죠?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이 셋 중에 하나의 그래프로 가요. 이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기억 볼게요. 기억. MB가 1보다 크다. 어때요? B의 원소는 1보다 크다. 이 경우는 B의 원소가 하나, 둘, 셋. 이 경우는 하나, 둘. 최소 2개 이상이죠? 맞아요. 다음 니은을 볼게요. 자, 니은을 보시면은 0이 아닌 실수 B에 대하여 자, B가 일단 0이 아닌데요. B가 어디 속하냐면 B의 원소에 속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B도 B에 속하네요. 근데 얘네들의 합은 0이 안 되죠. 합이 0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때 A의 모든 원소의 곱. A의 모든 원소의 곱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 니은의 상황은 뭐냐면은 이렇게 온 순간 극값이 몇 개다? 3개라는 거예요. 극값 3개. 3개가 돼줘야 돼요. 그리고 어쨌든 얘네들의 합이 0이 돼줘야 되잖아요. 그 말은 하나가 B, 하나가 마이너스 3B면 나머지 하나는 뭐겠어요? 나머지 하나는 2B겠죠. 2B겠죠.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되냐면 여기가 B라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3B겠죠? 여기는 어디겠어요? 이게 2B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요렇게. 이렇게 돼야 다 합이 이제 0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일단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모든 원소의 곱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6B의 세제곱. 이걸 원하는 거네요. 그쵸?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F를 내가 미분을 했어요. 미분해서 0 되는 지점을 내가 이미 알아요. 그러면 프라임의 X를 안다는 얘기죠. 프라임의 X를 알아요. 최고차항이 1인 4차 함수 미분 때렸어요. 그럼 4X의 세제곱 시작할 거니까 최고차항은 4가 될 거고요. 어떤 인수를 가져요? X 플러스 3B라는 인수를 가질 거고 X 마이너스 B라는 인수를 가질 거고 X 마이너스 2B라는 인수를 가질 거예요. 나는 뭘 알고 있죠? 프라임이 0을 알고 있죠. 0을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4 곱하기 3B 곱하기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2B가 돼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된 거냐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24B의 세제곱이 되죠. 이게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2. 프라임이 0이 마이너스 2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B의 세제곱은 얼마다? 바로 마이너스 12분의 1인데요. 뭐야? 이게 지금 니은에 보면 B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2분의 1인 거지. 지금 우리는 마이너스 6B 세제곱을 묻는 거잖아요. 지금 니은 보시면 세 원소의 모든 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마이너스 6B 세제곱이에요.
따라서 여기 곱하시면 얼마가 돼요? 2분의 1이 되겠네요.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세 원소의 모든 곱은 2분의 1이에요. 얘랑 얘랑 곱했으니까. 니은 틀렸죠? 네. 자, 이렇게 니은이 틀리는 순간 거의 뭐 디귿번은 되는 느낌으로 가는 건데, 자, 디귿 좀 어렵거든요. 볼게요. 자, 디귿번을 볼게요. 디귿번을 보시면은 t가 k일 때, 자, t가 k일 때 gx의 역함수 존재한다. 자, gx의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랬어요. 어쨌든 함수는 이거 아니면 이건데, 자, 일단 첫 번째 얘는 절대 될 수 없어요. 왜요? 아무렇게나 3차 그려놓고요. 어쨌든 t라고 하는 거는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t가 되어지는 거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셋 중에 어디든 t를 잡아볼게요. 여기가 t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t에서의 함수값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ft가 되는 거죠. 그럼 앞서 그 gx의 그림 기억나세요? 앞서 gx의 그리는 방법? x가 t보다 크거나 같으면 fx 빼기 ft인 거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얘를 새로운 x축으로 잡으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리시고 왼쪽은 뭐 하라고요? 얘를 접으라고요. 접으라고요. 이렇게. 접어주시면 절대로 뭐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역함수 존재할 수 없어요. 왜? 극값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쵸? 역함수 존재한다라는 말은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중에 어떤 걸 t 잡더라도 다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여기를 내가 t로 잡았다. 그러니까 요렇게가 이제 요렇게가 오른쪽이고요. 여기가 이제 새로운 x축이죠. 여기가 새로운 x축. 새로운 x축인데 오른쪽은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면 요렇게 될 거고요. 왼쪽은 뭐 하라고요? 접으라고요. 왼쪽은 접으라고요. 요렇게. 그럼 당연히 그 값이 있잖아요. 절대로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일단 이 디귿번만 놓고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절대로 그 값이 세게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그림 아니면 이 그림이에요. 되셨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래프는 뻔하잖아요. 그래프는 요렇게 되는 거 그래프 하나, 그리고 뭐 요렇게 되는 거 하나, 두 개 있다고 칠게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프는 둘 중에 하나고, 여기가 이제 0 되는 지점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만약에 0 되는 지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네, 여기가 t가 되거나 여기가 t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죠. 요렇게 잡아주시면 여기가 t가 되거나 여기가 t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제 역함수 존재하게 만들려면요, 일단 어때요? 무조건적으로 여기가 t가 돼야 돼요. 여기가 t가 돼야 돼요. 왜? 여기를 t 잡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x축이 생겼죠? 그러면 t보다 오른쪽일 때 뭐가 생겨버려요? 극값이 생겨버려요. 그럼 절대로 뭐가 생기지 않아요? 역함수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여기가 t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기가 t가 돼야 돼요. 여기가 t예요. 근데 그 t가 지금 뭐라고요? k라고요. 여기가 지금 k네요. 여기가 k입니다. 여기가 k예요. 아셨죠? 여기가 만약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만약에 k라고 하면은 오른쪽은 그냥 그대로 그리고 왼쪽은 접어버리면서 뭐가 생겨요? 접으면서 극값 생겨요. 절대로 역함수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여기가 k, 여기는 여기가 k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gx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gx의 그림을 그려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보세요. 집어넣은 요 함수값이 뭐가 돼요? f의 t 혹은 f의 k죠. 얘가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x축이 된다고요. 얘가 새로운 x축이 된다고요. 새로운 x축이. 그리고 오른쪽은 뭐 하시라고요? 오른쪽은 그냥 그대로 그려주시고요.
그대로 그리시고요. 왼쪽은 접으라고요. 얘를 접으라고요. 접으라고 이렇게. 요게 이제 G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이 경우로 한번 그려보면은 여기가 이제 새로운 X축이 되겠죠. 요렇게가 새로운 X축이 될 거고요. 오른쪽은 그냥 그대로 그리시고 왼쪽은 뭐 하신다? 그대로 접어주시면 돼요. 접어주시면 되는 건데 아유 못 접겠다. 어떻게 접어야 되지? 요런 느낌. 네, 요런 느낌이 되겠죠. 이렇게 접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되셨죠? 자, 이때 F의 EK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분명히 잘 보세요. 자, 제가 아까 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게 F라고 한다면 자, S의 A는 뭐예요? 바로 극값이니까 그냥 K인 거예요. 그쵸? 근데 SB는 뭐냐면 미분 가능한 지점이 돼야 되고 이들의 합이 0이 돼야 되잖아요. 합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당연히 마이너스 2K가 오셔야 돼요. 그쵸? 그럼 여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K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어디냐면 마이너스 2K인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되셨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상황상 T가 양수라 그랬나요? 지금 문제에서 혹시 T가 양수라 그랬을까요? 아, 실수 T에 대하여 그랬죠. 그쵸? 실수 T죠 지금. T 양수라는 말 어디에도 없죠. 네, 그러니까 이 그림도 딱히 뭐 이상할 건 없죠. 네, 이상할 건 전혀 없어요. 무튼 간에 그냥 이때는 그냥 뭐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K 자체가 음수다고 보시면 돼요. 음수가 돼야 풀 해서 오른쪽에 있고 얘가 음수 왼쪽에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2K라고 봤을 때에 여기 뭐 여러분들이 혹시나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으나 저희 반학생도 아직 저한테 이거 안 배웠어요. 아직 3월 달이라서 저한테 아직 안 배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눠주시면 얘가 3대 1이에요. 3대 1인데 여기가 지금 K이고 마이너스 2K인 거니까 여기가 3K예요. 그럼 여기가 K겠죠? 맞습니까? 여기가 그냥 K인 거예요. 여기 K.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면 2K인 거예요. 여기가 2K인 거예요. 이렇게. 그쵸? 마찬가지죠. 여기도 똑같아요. 요렇게 연결하시면은 요렇게 연결하시면 얘가 3K인 거니까 얘가 K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K가 되는. 지금 K가 음수일 때가 되겠죠. 이쪽은.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저쨌든 이게 큰 의미가 3대 1이다. 이게 뭐 큰 의미는 없는 게요. 우리 뭐만 구하면 돼요? 프라임의 2K만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프라임의 2K만 딱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바로 프라임 써보겠습니다. 프라임의 X라고 하는 거는요. 자, 이것도 이제 다항함수 식구하기라고 하는 걸 저한테 좀 배우셔야 되는데 어쨌든 얘가 지금 프라임이 중근 가지는 지점이거든요. 여기가 요 점이 프라임이 0이 중근 가지는 지점이에요. 따라서 식을 세울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프라임은 최고차항이 4죠. X 4제곱 미분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뭘 가져요? 중근을 가져요. 중근을. 프라임이 중근을 가져요. 그러니까 얘가 X 플러스 2K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가져요. 그리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지금 2K죠. 아, 아니다. 지금 우리가 프라임 0대는 찾는 거죠. 여기 찾아요. 여기. 프라임 0대는 지점인 거니까 요거는 이제 다른 지점이고 프라임 0대는 여기잖아요. 여기니까 X-K를 가진다. 이렇게 하셔야겠네요. 프라임이 0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식을 세팅할 거니까 여기 요렇게. 그리고 우리는 뭘 알아요? 프라임이 0을 알잖아요. 그쵸? 프라임 0을 알잖아요. 0을 넣으세요. 0을 넣으시면 4에다가 여기 넣으면 4K의 제곱, 거기에 0 넣으면은 마이너스 K, 이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어요? 따라서 마이너스 16K 제곱, 마이너스 16, K 세제곱이군요. 네. 마이너스 16K의 세제곱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K의 세제곱은 얼마냐면 8분의 1 되십니다. 8분의 1 되시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현재 프라임의 2K를 원하죠. 네, 프라임의 2K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럼 집어넣으시면은 여기 2K 넣으면 4K죠. 4K의 제곱은 16K의 제곱.
여기에 2K 넣어주면 네, 그냥 K 이렇게. 따라서 얘가 64K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다? K의 세제곱이 8분의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얘가 8분의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계산하면 얼마라는 사실을 알아요? 네, 8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정답은 8 맞죠? 정답은 기읍과 디귿 정답 되시겠습니다. 보기에는 뭐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문제에 대한 이해만 완벽하게 하시면 나올 수 있는 그래프는 극값 3개인 거, 극값이 하나일 때는 이렇게 프라임이 0이 중분되는 지점 하나, 극값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있다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프라임이 0 되는 걸 기준으로 식을 세팅하는 거, 요런 정도만 여러분이 좀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이게 3월 달이라서요, 뭐랄까 좀 해설하는 게 되게 어렵네요. 네, 거의 뭐 아무것도 안 돼 있을 전무한 상태인데, 사실 이거를 듣고 한 방에 팍 알아듣는 분들은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지금 제가 해설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 네, 아무튼 정리를 네,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15번입니다. 15번은 최근에 어떤 대세로 자리 잡은 문항이죠.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문항은 앞에 있는 그 문항에서 진을 빼고 넘어왔으면 좀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 문항 자체만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문항들을 보면요, 이렇게 초항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초항이 주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범위가 나눠져 있을 때는 보통의 경우에 여러분의 정답지나 해설지를 보면은요, 초항의 범위를 막 기가 막히게 나누어서 해설지를 작성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답지를 읽어보면은 야,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막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요, 지금과 같이 A1의 값이 될 수 있는 정수라는 이런 멘트들 있죠. 이 정수가 나왔을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수기 때문에 그냥 우직하게 집어넣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근데 이제 이 정수라는 멘트가 없을 때는 좀 여러분의 정답지와 같이 좀 범위를 나눠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이 문항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누기엔 너무 복잡해집니다. 보통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연습을 하시다 보면은 저희 반 기준입니다. 네, 수열 15번 고난도 정복하기라는 그 킬러 정복에 가면은요, 이런 것들을 범위를 나누는, 또 언제 얘를 밀어붙여야 될지, 언제 얘를 그래프로 풀어야 될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지금 뭐 그럴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 해설 강의 촬영하는 시점에서는 뭐 그걸 논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정수라고 멘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어서 제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가 4보다 작으면요, 그의 절대값에서 5를 뺄 거고요. 4를 벗어나게 되면요, 네, 2분의 1씩 줄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총 10개의 합을 구할 건데 10개의 합이 어떻게든 정수가 돼줘야 돼요. 근데 이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잘 읽어 나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 얘를 보면은 어떤 걸 이제 절반씩 떨어뜨리는 상황이잖아요. 떨어뜨렸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 A의 n이 뭐 홀수가 된다,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 홀수를 절반으로 떨어뜨리면 뭐가 돼요? 분수가 돼버려요. 분수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 합이 정수라는 이 멘트에서 전부 다 정수일 것이냐, 전체 10개의 항이 전부 다 정수가 되어서 합해서도 정수가냐, 아니면 이 시그마의 합이 정수라는 이 멘트 안에는 전부가 정수는 아니지만 그 합이 정수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의심을 하면서 문제를 읽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제가 원하는 네, 문제 해석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마음의 문을 좀 넓게 보고 푸셔야 돼요. 전체가 정수가 되어서 다 더한 게 정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쵸? 정수는 아니지만 기가 막히게 합이 정수인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죠. 뭐 없으면 말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우리가 접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 시그마의 합이 정수라고 줬다라는 말은 웬만해서는 이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어떤 상황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 10개를 더 할 거기 때문에요, 10개를 쓰겠습니다.
총 10개를 놓고 이제 스타트를 끊을 거고요. 시작이 이제 어쨌든 간에 마이너스 1부터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A1 값이 될 수 있는 정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출발은 이제 마이너스 1로 스타트를 끊어 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일단 마이너스 1은 여기 들어있는 거니까 거기서 절대값 씌우면 1, 5를 빼면 마이너스 4. 얘는 여기 들어가는 거죠. 절반 떨어뜨립니다. 마이너스 2. 다시 안으로 들어왔죠. 들어가면 얘가 절대값 씌우면 2, 빼버리면 마이너스 3. 다시 이 안에 들어왔죠. 절대값 씌우면 3, 마이너스 2. 반복되네요. 그쵸? 그럼 누가 봐도 얘는 전체 합이 정수가 되는 거 맞아요.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로 출발했어요. 그럼 얘도 사실은 그냥 오케이입니다. 왜냐하면 해볼 필요가 없는 게 마이너스 2면 어차피 그 다음은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 다음 또 마이너스 2고요. 반복이 될 테니 얘는 해보나 마나입니다. 그쵸? 이런 센스는 가지셔야 돼요. 어차피 여기서 나오는 모든 숫자들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3도 된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 4도 된다는 얘기죠. 다 얘네들이 오케이예요, 지금. 다 오케이입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5는 되느냐? 해보시면요. 얘는 이제 여기 벗어나는 거니까 2분의 1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5죠. 분수가 일단 나왔습니다. 근데 혹시나 기가 막히게 10개의 합이 정수되는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다라고 했을 때 얘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2분의 5죠. 2분의 5에서 또 5를 뺐으니까 또 마이너스 2분의 5네요. 그쵸? 얘가 2분의 5의 절대값 2분의 5, 2분의 10인 거니까 또 마이너스 2분의 5네. 한마디로 마이너스 2분의 5는 계속 마이너스 2분의 5가 될 텐데 이거 혹시 기가 막히게 더해서 정수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분수가 2개씩 모이면 정수가 되는 건데 마지막에 하나가 남죠. 홀수계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럼 얘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셨죠? 그 다음 이제 마이너스 6 보겠습니다. 얘는 일단 여기 속하기 때문에 반 떨어뜨리는 순간 마이너스 3이고요. 마이너스 3은 그냥 여기서 되는 거니까 그냥 바로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 마이너스 7. 자, 이렇게 해서 쌤 언제 31개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데 보통 이럴 때 한번 컨닝을 한번 살짝 해보세요. 적게를 7개부터 많게는 5개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막 20몇 개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쵸? 충분히 가다 보면 규칙을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갑니다. 마이너스 7이에요. 그럼 그 다음 뭐가 되죠? 여기에 들어가면 이제 2 떨어뜨리는 거니까 2로 나눴어요. 마이너스 2분의 7. 그 다음 뭐가 되죠? 얘가 여기 들어가면 절대값이니까 2분의 7 빼기 다시 한번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 그쵸? 요렇게 되시죠. 얘도 보면 뭔가 요런 느낌이에요. 요런 느낌인데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2개 묶으면 정수거든요. 2개 묶으면 정수인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세요? 하나가 남죠. 맞아요? 마이너스 2분의 7. 그쵸? 인덱스가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7,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7. 하나 남아요. 그래서 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8은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떨어뜨리면 마이너스 4니까요. 그럼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9는 어떨까요? 일단 반 나눠야겠죠? 반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9예요. 똑같아요. 요게 마이너스 2분의 9니까 4를 넘어가네요. 그럼 한 번 더 떨어뜨리는 거네요. 요렇게. 그다음 얘는 절대값을 씌우면 4분의 9. 4분의 9에서 5를 뺐으니까 4분의 9 빼기 마이너스 4분의 20이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1. 요렇게 잡아주면은 또 얘가 이제 반복이 되나요, 혹시? 요게 마이너스 4분의 11인 거니까 4분의 11. 그러면 4분의 20. 또 4분의 9. 그렇죠. 반복이 되죠. 반복이 되니까 이렇게 2개 묶이면 정수가 되는 건데 얘가 하나 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2개 묶여지는데 얘가 남기 때문에 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0은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10 같은 경우는 절반 떨어뜨리면 마이너스 5. 그다음 마이너스 5는 원래 이제 안 됐는데 그 다음 이거잖아요. 계속 마이너스 2분의 5잖아요. 계속 마이너스 2분의 5가 오기 때문에 얘가 두 개씩 묶이면 정수잖아요. 근데 두 개 앞에 정수고요. 두 개씩 또 묶일 거예요. 이거 되네요. 이렇게 되는 거네요. 얼추 이제 답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럼 마이너스 11은 어떨까요? 뭐 바로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가 어차피 마이너스 2분의 11이 되고 한 번 더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마이너스 4분의 11 이렇게 될 거고 거기서 얘가 둘이 묶어진다고 해도 어차피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그 다음에 자, 한 번 더 해야겠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자, 이렇게 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지워서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12 할 차례죠. 마이너스 12는 나누기 2하면 마이너스 6 되고요. 한 번 더 나누면 마이너스 3이죠. 바로 또 얘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되는 거죠. 네, 요렇게. 그럼 마이너스 13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 될 겁니다. 해봤자 어차피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3이고 또 떨어뜨리면 마이너스 4분의 13이 되겠지만 얘 안에 들어오더라도 두 개씩 묶이면 얘가 또 남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13은 안 되는 거죠. 13, 14 되겠느냐? 14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분의 7 안에 들어왔죠. 들어오는 순간 얘가 이제 2분의 7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0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다시 한번 마이너스 2분의 7. 반복인데 이렇게 정수 묶어지죠. 그럼 얘는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게 되는 건지 딱 눈에 들어오시죠. 첫 번째 반 나눴을 때의 분수가 되는 건 안 되고요. 첫 번째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두 번째 턴 나눴을 때 그 4 반경 안에 들어오는 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는 되느냐? 당연히 안 되고요. 16은 되느냐? 16 어떠세요? 16은 얘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그럼 다시 또 되는 거잖아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17 안 되죠. 18은 어떠세요? 18은 마이너스 9 정수 들어왔고요. 마이너스 2분의 9 또 들어왔죠. 마이너스 4분의 9.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씩 묶여지는 거죠. 요렇게 두 개씩 묶이고 두 개씩 묶이고 이거 남는 거잖아요. 이거 안 되죠.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이제 해보시면 19 안 되겠죠. 20은 어떨까요? 20은 해보시면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또 반 떨어뜨리면 마이너스 5. 아까 그 마이너스 5가 아이고 지워버렸구나. 그냥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5. 즉 마이너스 2분의 5가 홀수에 있으니까 얘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또 지워내시면 돼요. 그다음 마이너스 21은 당연히 안 되고요. 22는 어떨까요? 22는 마이너스 11. 그다음 마이너스 2분의 11. 한 번 더 떨어뜨리죠. 4분의 11. 그 다음에 여기 두 개씩 묶여지는 상황인데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3 안 되고요. 4도 어때요? 자, 지금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6 이렇게 있는 거죠. 네네.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를 해봐야 되겠네요. 23은 했으니까. 네, 어차피 안 되잖아요. 마이너스 24 하면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요. 12는 이제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바로 되는 거네요. 네, 이거 돼요. 마이너스 24. 그럼 25, 26. 26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3 한 번 더 떨어뜨려야 반경 안에 들어오죠. 4 반경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두 개씩 묶어지는 상황이니까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얘 안 되는 거예요. 27, 28. 28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분의 7 드디어 반경 안에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두 개씩 묶어지면 이제 정수가 되는 건데 이게 하나가 남죠. 왜냐면 이게 홀수계가 되었고 이렇게 막 묶여지는 거니까 하나가 남게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29 안 되고 마이너스 30. 30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분의 15 한 번 더 해야 반경 안에 들어오죠. 반경 안에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다시 또 두 개씩 묶어지죠. 근데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죠. 탈락. 이렇게. 마이너스 31 이게 마지막이죠. 마지막인데 이 나눠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31 뭐 바로 안 되는 분위기죠. 네.
탈락 이렇게. 그래서 쭉 해보시면 뭐가 답이냐? 네, 결국 해보는 게 제일 편해요. 총 몇 개다? 네, 11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네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정답지가 너무 어렵게 좀 서술되어 있는데 그렇게 바로 딱 나눌 수 있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정답지를 쓰시는 분들이 좀 논리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인 거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한데 이게 이제 앞에서 11, 12, 13, 14에서 진을 빼고 와버리면은 이렇게 세겠다라는 여유가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한 운영인 것 같아요. 시험에 대한 운영인 거고 앞에 이제 뭔가 뭐 어렵다, 뭐가 안 되겠다 그러면 빨리 14번을 차라리 찍던지 그리고 이제 15번을 좀 세던지 뭐 그런 방법으로 왔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20번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같은 거 보다 보면은 보통 이제 상반기에 보는 모의고사가 있어요. 보통 이제 3, 4, 5월 달 혹은 뭐 껴주면 6월 달까지 이렇게 이제 상반기에 보는 모의고사가 있고요. 이제 하반기에 보는 모의고사가 있죠. 뭐 7월, 8월, 9월, 10월 이쪽이죠. 보통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요. 네, 상반기 때 참 많이 나옵니다. 상반기 때 참 연속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반 같은 경우도 이제 AM반 기준으로 재수반 기준으로 이번 주에 이걸 했어요. 이번 주에 했어요. 제가 이번 주에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절대값이 나오는 케이스는 반드시 풀맛 차이 나는 걸 조심해라. 해드렸어요. 해드리고 이거 나왔는데 틀린다. 제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인데 과연 저희 반 학생들은 잘 맞았는지 네, 걱정스럽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풀어드릴 테니까 네, 잘 쫓아오세요. 자, 함수 fx가 나눠져 있네요. 나눠져 있으면 항상 뭐부터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연속인가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 1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a 더하기 1 되시고요. 여기에 1을 넣어주면 2분의 1 a 빼기 4가 되어서 같은지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 말은 어떤 때는 같아지고 어떤 때는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케이스가 두 개 있다라는 거예요. fx가 x 이퀄 1에서 연속이 될 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연속이 되지 않는 때가 있겠죠. 분명히 케이스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함수가 분모의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놨어요. 그게 열린 구간 마이너스 k에서 k까지 연속일 때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봐요. 어쨌든 fx가 x 이퀄에서 연속이 되면 자동으로 얘도 연속이 되죠. 절대값도. 맞아요? 그러면 이 경우의 케이스에는 어차피 이렇게 해도 절대값 f도 연속이에요. 그런 거니까 언제까지가 전체가 연속이냐 그러면 f가 0만 아니면 한마디로 분모만 0이 아니면 절대값 f분의 1이라고 하는 건 연속이에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죠. 따라서 언제까지가 연속이냐로 물었을 때 뭘 말하시면 돼요? 분모가 0이 아닐 때까지. 분모가 0이 아닐 때까지라고 말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 경우는 어때요? 이 경우는 분명히 f는 불연속이지만 f는 불연속인데 그 불연속인 걸 내가 분의 1 하면 당연히 불연속이겠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혹시나 여기에 지금 왜 절대값을 씌워놨겠어요?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있겠죠. f가 불연속이지만 혹시나 만약에 내가 그 속에서도 절대값 f가 연속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겠죠. 맞아요? 절대값이 기가 막히게 연속되는 게 무엇일까? 제가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보통에 이런 함수 있는데 얘 오른쪽에 이렇게 1 돼 있고 왼쪽에 얘 이렇게 뭐 마이너스 1이 있는 건데 얘는 분명히 얘가 끊어져 있는 함수잖아요. 하지만 절대값을 씌우면서 밑에 걸 위로 끌어올리는 순간 기가 막히게 어때요? 기가 막히게 탁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즉 절대값이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f가 끊어질 때 끊어지더라도 서로 풀맛 차이로 끊어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경우를 잘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 건데, 자,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시죠. 이런 케이스도 있고 이런 케이스도 있는 건데 마이너스 K부터 K까지가 연속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케이스 두 개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뭘 물었어요? 양수 K 값이 최대가 되도록 하면. 그러면 둘 중에 최대가 되는 걸 구하라고 하네요. 보통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다 보면은 케이스가 두 가지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 둘을 만족하는 뭐 A의 합을 구하라, 뭐 곱을 구하라, 뭐 이런 식인 건데 그게 아니라 제일 큰 거 구하라 그랬고, 한마디로 A 값이 몇 개다? 한 개라고요. 한 개. 정답이 한 개예요. 그때의 K 값이 Q다 그랬으니까 이 정답은 한 개라고요. 한 개. 그럼 여러분이 봤을 때 이때 답이 나오겠어요? 이때 답이 나오겠어요? 당연히 이때 답이 나오겠죠. 이때가 정답이라고 한다면 대체 이 절대값을 왜 지어놨겠어요? 그냥 뭐 시간 끌게 하려고 그랬겠어요? 그게 아니겠죠. 뭔가 이쪽에서 정답이 나오니까 답이 한 개일 거 아니에요? 즉 저는 이제 해설하는 입장이니까 둘 다 보여는 드리겠지만 솔직히 시험 현장이었다? 그냥 바로 일로 가시면 돼요. 그리고 어차피 풀맛 차이가 정답인 거니까 그냥 1 넣고 서로 풀맛 차이 해버리면 답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와요. 진짜로 잠깐만 보여드리면 여기에 얘랑 풀맛 차이 나면 돼요. 풀맛 차이 난다는 말은 얘네 둘이 더하면 0이란 얘기잖아요. 더해보세요. 얘 0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A는 얼마겠어요? 2. 이게 그냥 정답이에요. A가 2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뭐 1보다 작을 때는 네, 제곱 더하기 2니까 뭐 요런 느낌일 거고, 구멍 빵 뚫려 있을 거고, 1보다 오른쪽일 때는 얘가 2분의 1x x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니까 여기 뭐 이렇게 요럴 거 아니에요. 요렇게 그러면 분모 0될 때까지가 이제 연속이 되어지는 거니까 0을 기점으로 어디까지? 반경 4까지가 이제 네, 연속이 되겠죠. 그럼 K 최대는 얼마? 4. 끝났어요. 합하면 얼마? 6 정답이라고요. 그건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좀 궤도에 올라오신 분들의 풀이가 되어지는 거고요. 네,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첫 번째. fx가 x는 1에서 연속일 때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fx가 x 이퀄에서 연속이라는 말은 여기는 얘네들이 같으면 되는 거죠. 네, 넘겨버리면은 2분의 a가 되고요. 요 넘겨버리면은 마이너스 5예요.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려보면은 x의 제곱 더하기 a다 했을 때 여기 마이너스 10이잖아요. 그럼 그림을 그려주시면 여기 1이라고 보면, 네, 여기 1 한번 해볼게요. 여기 1. 1까지는 그려주면 얘가 그림이 이럴 거예요. 요렇게 될 거예요. 여기 이제 구멍이 빵 뚫리겠지만 어차피 연속이 되도록 했으니까 다시 구멍이 메워질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a에다가 마이너스 10을 넣게 되면은 마이너스 5x 빼기 4니까 요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서 이게 0이 되는 지점은 어디냐면요.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되세요. 따라서 일단 f는 연속이 됐기 때문에 절대값 f도 연속이 되는 거고요. 그게 지금 열린 구간에서 연속이다라고 하는 거는 분모가 0이 아니기만 하면 연속인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k 이렇게 있다, k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여기서 당연히 0이 안 되니까 연속인 거죠. 즉 얘를 어디까지 벌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까지겠어요? 당연히 정확히 딱 마이너스 루트 10이 될 때까지겠죠. 여기가 이제 최대가 되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최대가 되게 하는 실수 a의 값이 뭐가 된다? 바로 이제 a의 값은 얼마냐면은 일단 마이너스 10이고요. 그쵸?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고요.
그때의 K의 값은 뭐가 된다? 바로 루트 10이 되는 거죠. 되셨어요? 네. 그때 P 플러스 Q를 구하라. 당연히 이 값은 우리가 주관식 답으로 찍을 수가 없는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K가 루트 10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 그럼 두 번째를 보시죠. F가 X 이꼴 1에서 불연속이에요. 불연속인데 불연속이더라도요. 보시면은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냥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냥 대충 이렇게 있다 쳐봐요. 구멍이 빵. 그리고 어차피 뭐 여기도 그냥 네 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딱 쳐봐요. 이래서 분리됐어요. 지금 분리됐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어디까지는 답이 돼요? 어디까지는? 예를 들어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잡아도 답은 되죠. 여기 K 마이너스 K에도 답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K가 최대한 벌어져야 돼요. 벌어져야 되는데 조금만 1을 삐져나오면은 1에서 불연속이기 때문에 그쵸? 1에서 불연속이니까 당연히 얘가 불연속으로 가요. 그러니 이 K가 요 사이만 놓고 본다면은 절대로 얘를 이길 수가 없죠. 현재까지 K의 최대값은 루트 10이니까요. 근데 변수가 있어요. 이게 절대값이라는 거거든. 이 K가 벗어나서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혹시나 지금의 순간에 얘는 불연속인데 여기에 있는 함수값이랑 여기에 있는 함수값이 서로 정확히 부호 반대가 되어서 절대값은 연속이 되게 된다면, 즉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위로 끌어올리면서 이 구멍을 탁 메워주게 된다면, 그러면 이 1이 절대값에서는 연속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 K의 범위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확장시킬 수 있겠어요? 이게 0이 될 때까지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방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보세요. 자, 두 번째 바로 F가 X 이꼴 1에서 불연속일 때예요. 그러면 일단 뭐가 돼야 돼요? 아까 전에 봤다시피 끌어올렸을 때 절대값 F가 X는 1에서 연속이 되게 해줘야 돼요. 그 말은 서로 뭐가 돼야 된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 나야 된다고요.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합했을 때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줘야 돼요. 서로 풀만 차이 나야 끌어올라오면서 탁 구멍을 메꿔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얘네 둘의 합이 0이다로 푸시면 돼요. 합할게요. 2분의 3a 마이너스 3은 0이에요. 따라서 a는 얼마? 2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a가 2가 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보세요. a가 2가 된다라는 말은 왼쪽은 x곱 더하기 2 요렇게, 여기가 2예요. 여기가 1이에요. 1인데 여기에서 얘가 여긴 구멍이 뚫려야 되죠. 네, 여긴 구멍 빵. 그다음 얘랑 정확히 같은 길인데 부호 반대인 여기서 뭐가 되면 돼요? 요렇게 되면 되고, 이때 a가 2라 그랬으니까 여기 2 넣어주시면 어때요? 2 넣어주시면은 x 빼기 4가 돼요. x 빼기 4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렇게 돼야 돼요. 여기 4를 넣었을 때 비로소 0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얘를 끌어올리게 되면 절대값의 경우에는 양수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 음수를 뒤집어 올렸으니까 이 구멍을 메워준다고요. 메워주고 얘를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이게 절대값 F예요. 그럼 이 경우에 내가 마이너스 K로부터 K까지 했을 때 언제까지 늘릴 수 있느냐? 바로 이 절대값이 0이 되는 그 순간까지 늘릴 수 있겠죠. 즉 간격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때 K는 뭐가 된다? 4가 되시겠네요. 그 4라고 하는 건 루트 10보다 크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게 비로소 최대 되는 거 맞고요. 그럼 그때는 얘가 바로 4가 되고요. P는 2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얼마? 2 더하기 4 하셔서 정답은 6 정답입니다.
좀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솔직히 궤도에 올라오신 분은 처음에 이런 거 안 하고요. 어차피 또 절대값인 거 아니까 이거겠지? 하고 그냥 바로 탁 풀어버려요. 네, 그래서 금방 풀 수 있는 거긴 한데 뭐든 듣고 나면 뭐 쉬운 거고 처음 맞닥뜨렸을 때 그걸 이제 생각할 수 있느냐, 좀 문제를 좀 잘 읽어나가는 문제 해석력이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21번입니다. 네, 총평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문항 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뭐랄까,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이제 도형으로 물어볼 수 있는 약간 좀 난이도 중에 좀 그래도 높은 난이도에 있는 축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될 듯 말 듯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결국 마지막에 있는 이 무게중심의 X좌표가 3분의 4다라는 이 실마리를 풀지 못하면 굉장히 문항이 어렵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A가 1보다 큰 증가함수에서요, 실수 A와 양수 B에 대하여 네, 곡선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원래 A가 로그 A의 X, A의 X 이렇게 있으면 서로 역함수잖아요. 그걸 내가 뭐 한 거예요? 얘도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 얘도 마이너스 B만큼 평행이동이 된 상태니까 이게 뭐에 관한 대칭이동이냐라고 물어보시면 바로 얘가 Y는 X에서 정확히 Y는 X에서 얘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밀어버린 거니까 여기에 대한 대칭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약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차라리 이거를 좀 다시 원상복귀 시켜서, 원상복귀라고 하는 건 다시 얘도 그냥 A의 X로 만들고 얘도 로그 A의 X 만든 다음에 얘를 다시 Y는 X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이 모양의 넓이를 구하고 다시 원래대로 땡겨 올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좀 적절하지 않냐면요, 마지막에 있는 얘 때문에 그래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X좌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하라는 얘기예요. 괜히 얘를 당기잖아요. 당기면 그 무게중심의 X좌표도 당겨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의 포커스는 뭐냐면 일단 이대로 푸는 거예요. 이대로 풀고 주어진 조건을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조건 쓰는 겁니다. 같이 보시죠. 자, 첫 번째는요, AB의 길이가 루트 37이다. 즉, 요 길이 이게 루트 37이다라고 하는 거죠. 되셨죠? 네. 그럼 이제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당연히 이건 뭐 기본으로 해봐야 돼요. 얘를 이 직선에 대한 대칭을 짠 시켜주면 여기 있는 점이 나올 거고요. 이 점도 짠 대칭시키면 뭐가 된다? 이 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길이도 루트 37이지만 뭐도 루트 37이다.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얘도 루트 37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늘 보던 모양이긴 하지만 얘도 이렇게 마저 연결해 주시면은 당연히 수직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이 사각형이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볼게요. 그 다음 보시면은 갑자기 ABC의 넓이가 나와 있습니다. 네, ABC의 넓이를 보시면요, 자, 보라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요 넓이가 현재 나와져 있어요. 현재 이 넓이가 나와 있는데요, 4분의 91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ABC의 넓이가 4분의 91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BC의 X좌표들의 합, 무게중심이 3분의 4다 그랬으니까 합은 그냥 4가 돼주면 돼요. 그렇죠? 이들의 합이 4가 돼주면 되는 거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씩 해볼 거냐면은 일단은 이 길이가 나와 있으니까 높이를 이렇게 재고 싶긴 한데 이거의 높이를 재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높이를 재는 게 약간 힘드니까
결국 높이는 어떻게 재는 거냐면은 이 점에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재주는 게 맞겠죠. 이렇게 높이를 재주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보시면은 문제에서 뭐라 돼 있냐면 X좌표와 Y좌표의 합이 0인 점을 A라 한다. 즉 여기 있는 이 점은요, X좌표와 Y좌표의 합이 0이기 때문에 나름 어디 위에 점이냐면 Y는 마이너스 X라는 이 직선 위의 점이에요.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X라는 이 직선 위의 점이 된다라고요.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랑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7 사이의 거리를 재면 이 높이가 나오겠죠.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잴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랑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 사이의 거리를 재겠습니다. 그냥 뭐 요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원점이고 여기가 이제 0,7이니까 여기가 7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7인데 내가 재야 되는 거는 뭘 재야 돼요? 이 거리를 재야 돼요. 이 거리를 재야 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얘가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이쪽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은 요게 45도죠? 얘가 수직이죠? 여기다 45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뭘 볼 수 있냐면 1대 1대 루트 2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맞아요? 네, 1대 1대 루트 2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0,7, 여기가 0,0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여기는 이 길이는 얼마냐면 얘를 루트 2로 나눠주면 돼요. 네, 루트 2분의 7이에요. 높이가 뭐다? 유리화 시켜주면 2분의 7 루트 2예요. 써볼게요. 요 길이가 2분의 7 루트 2예요. 정 그게 하기 싫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점과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 있죠. 그걸 사용해야 돼요. 뭐 어쨌든 여기가 이제 Y는 마이너스 X 위의 점 한 점 0,0에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냐면 여기까지의 거리인데 항상 그 직선과의 거리를 구할 때는 일반형을 쓰잖아요. X 플러스 Y 빼기 7은 0 이렇게 해서 거리 구하는 공식을 하죠. 설마 뭐 거리 구하는 공식 모르실 분 없을 것 같고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0, 0 넣어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똑같이 나올 수 있죠. 어쨌든 뭐 1대 1대 루트 2다 쓰면 뭐 금방 나올 거예요. 어쨌든 여기 있는 이 높이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았다? 2분의 7 루트 2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쨌든 넓이를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넓이 4분의 91이라고 하는 건 2분의 1에 밑변이 뭔지 모르겠어요. 밑변을 뭐 별이라 할게요. 밑변 곱하기 높이, 얘가 이제 4분의 91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여기 2 약분하고 4 약분시켜주면은 7 루트 2가 91인데 약분 되죠. 7일은 7, 7, 3, 21. 13이에요. 따라서 7 루트 2 별 빠졌네요. 별은 뭐가 되냐면 루트 2분의 13, 2분의 13 루트 2예요. 얘가 2분의 13 루트 2예요. 자, 이제 대충 뭐 할 거 다 했죠? 이 길이는 알았고 어쨌든 얘가 대칭성인 거니까 이 절반의 길이는 얼마예요? 절반의 길이는 4분의 13 루트 2 되셨죠? 여기도 4분의 13 루트 2 이렇게. 그걸로 뭐가 되나요? 어쨌든 이 점 좌표를 찾아내는 것이 거의 미션일 텐데, 그렇죠? 지금 문제에서 지금 A 플러스 B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A도 구해야 되고 B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일단 이 좌표점을 찍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 말은 요 거리를 알면 좀 더 이제 좀 수월할 텐데, 이 거리를 알려면 이 거리를 알면 되죠. 이 거리는 뭐 쓰면 돼요? 피타고라스 쓰시면 돼요. 그래서 피타 쓰시면은요 좀 불편하긴 한데 피타 쓰시면은 이쪽에 요 길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네, 2분의 5 루트 2 나와요. 여기는 요 길이 있죠? 요 길이가 네, 2분의 5 루트 2가 나올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사실상 얘가 분모를 4로 해주면 4분의 10 루트 2잖아요. 근데 이 절반이 4분의 13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여기 이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요 길이. 요 길이는 네, 바로 4분의 3 루트 2예요. 네, 4분의 3 루트 2다. 되셨죠? 그럼 결국에는 여기는 이 점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네, 4분의 3 루트 2가 되어지는 거니까 좀 우리가 해볼만 하겠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있고요. 얘가 y는 x 더하기 b고요. 아, a점을 또 찍어야 되나요? 아, 그렇죠. 지금 a점을 찍고 싶은데 또 얘를 또 뭐 막연하게 마이너스 p 뭐 p, 마이너스 p 이렇게 찍으면은 문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거리가 현재 4분의 3 루트 2다 가지고는 뭔가 안 되죠. 어떻게든 여기 있는 이 점 P를 B에 관한 문자를 한 개로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거리를 구한다? 아직까지는 큰 의미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든 문자 B로 바꿔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다음 조건을 쓸 차례예요. 한 번도 안 건드린 거. A, B, C가 X좌표들의 합이 4다라고 하는 거. 자, 근데요. 당장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점과 이 점을 알 방법은 없어요. 그쵸. 당장 여기 있는 이 B점과 C점을 알 방법은 없는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뭐를 알 수 있냐면요. 이 점 보이세요? 이 점을 제가 M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M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M이라고 하는 건 뭐와 뭐를 연립한 거냐면 여기 있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7이랑 Y는 X 더하기 B를 연립한 거거든요. 그럼 연립을 하잖아요. 연립을 하시면 마이너스 X 더하기 7이 X 더하기 B 됐으니까 2X는 7 마이너스 B 이렇게 돼요. 네, 2X는 7 마이너스 B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왜 중요한 포인트냐? 솔직히 여기서 X를 구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2분의 7 마이너스 B라고 해서 이 점 좌표 찍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근데 2X가 7 마이너스 B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X 좌표들의 합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점의 X좌표는 어떻게든 중점인 거니까 B점의 X좌표와 C점의 X좌표의 합의 센터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더해서 나누기 2한 게 M이란 말이에요. 즉 얘는 큰 의미가 없는데 여기서 2X가 7-B라고 하는 거는 이 7-B는 뭘 나타내는 거다? 바로 B와 C의 X좌표 합입니다. 네, B와 C의 X좌표의 합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세 개 앞에서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바로 뭐가 나와버려요? 점 A의 X좌표가 나오는 거죠. 왜? 합해서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얘는 뭐가 돼요? 바로 마이너스 3 해주면 더하면 4가 되죠? 그냥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요. 네, B 마이너스 3 되시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좀 더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수월해져요. 보세요.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다시 볼게요. 요게 지금 Y는 X 플러스 B고요. 자, 여기가 A인데요. A가 뭐라고요? B 마이너스 3, 둘이 합해서 0인 거니까 마이너스 B 더하기 3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길이를 알아요? 요 길이를 알잖아요. 요 길이는 바로 요 길이에요. 4분의 3 루트 2라고요. 얘가 4분의 3 루트 2라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바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죠. 어떤 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점에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자,
그러니까 요 점이 이제 어디냐면 요 점인 거예요. 요 점. 아까 여기 얘가 M이었죠? 여기가 M이었는데 이제 여기를 이제 제가 뭐라 부를 거냐면 N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여기 N이에요. 요 점이 이제 N인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쨌든 얘도 지금 1대1대 루트 2잖아요. 1대1대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요? 네, 4분의 3이 되셔야 돼요. 네, 4분의 3이 되셔야 돼요. 따라서 여기 있는 이 N이라고 하는 점을 찍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바로 요 A점에서부터 4분의 3을 빼내시면 되겠네요. 빼내세요. 자, 빼세요. B 빼기 3에서 4분의 3을 뺍니다. 그러면 얘가 4분의 12니까 그쵸? B 마이너스 4분의 12, 4분의 3, 4분의 15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뭐 하시면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 B 더하기 3에서 다시 또 뭐 하시면 돼요? 4분의 3만큼 들어 올리면 돼요. 그러면 얘가 4분의 10이니까 또 4분의 15겠네요. 네, 요렇게. 그럼 얘가 어디 위에 있어야 돼요? 얘가 이 점이 요 직선 위에 있다 하면 B 나오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여기 y가 이제 마이너스 b 더하기 4분의 15가 될 거고 x가 이제 요거죠. b 마이너스 4분의 15 요렇게 되실 거고 거기에 이제 b를 더하는 요런 상태 되시겠습니다. 넘어가면 3b가 될 거고요. 넘어가면 네 2배가 되니까 2분의 15 따라서 b가 2분의 5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죠. 아하, b가 2분의 5 나왔어요. 네, b가 2분의 5 나오셨습니다. 자, 이제 a를 구할 차례잖아요. 다 끝났어요. 그냥 b가 2분의 5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뭐죠? 네, 2분의 1이죠. 누가? a. 여기 있는 이 a점 좌표가 네,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이 되었는데 얘가 어디 위에 있어야 돼요? 요 로그 위에 있으면 되는 거죠. 저기다 집어넣으시면 정답입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2분의 1은 여기 2분의 1은 로그 a에 여기 2분의 1 넣어봐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네,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시면은 2분의 4, 네, 2가 되네요. 네. 끝났죠? 따라서 2라고 하는 거는 a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변 제곱하면 a는 4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4고요. 네, a는 4, b는 2분의 5 되시겠네요. 구하고자 하는 건 6배의 a 더하기 b니까 4 더하기 2분의 5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네, 24 더하기 15 되셔서 네, 39 정답입니다. 조금 어렵죠? 네, 조금 어렵습니다. 이 정도면 좀 어렵다고 봐야 되고, 왜냐하면 보통 이제 역함수 관계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뭔가 대칭성을 이용하는 뭔가 그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딱히 없었거든요. 딱히 없었고, 이 길이를 또 찾아야 되는 거. 좀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좀 약간 계산이 좀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결국은 결정적인 것은 얘네들의 합이 4다라는 걸 써먹어줘야 되는 건데 이 m좌표를 구함으로 인해서 얘네들의 합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쵸? 이 m좌표를 통해서 얘네들의 합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정리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